내 안의 죄책감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 박사과정 지도교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공부하면서 생긴 악습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관해서 웃으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말한 악습이란 늘 일에만 매달려 있고 거절하는 법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안의 죄책감이 이렇게 언제나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박사과정을 졸업한 후에야 비로소 내게도 죄책감을 마주하고 처리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내게 죄책감은 오랜 친구처럼 늘 함께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상담실에서도 평소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토로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시킨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을 하자니 죄책감이 들어서 할 수 없이 하겠다고 했죠. 여고동생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래 엄마가 매일 걱정을 하세요. 부모님이 여동생이 일로 매일 전화를 하시는데 잘 받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건데 모른 척 하자니 죄책감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느라 부모님 제대로 모실 수가 없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이 어떤 일에 관한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 토로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픔이나 불안, 괴로움 등의 감정을 느낄 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죄책감을 비집고 나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쓴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경미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일주일에 약 5시간 정도의 중간 정도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한 달에 3시간 반 정도의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은 어떤 감정인가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가요? 당신도 어떤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곰곰이 생각해보고 원한다면 동의해서 한번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죄책감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잘못을 하거나 행동을 수정하면 실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SNS를 구경하느라 2시간 넘게 시간을 헤비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다시 한번 자신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자유까지 안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또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상대방에게 진심을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감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죄책감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실수를 만회하고 그러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죄책감은 죽처처럼 마음을 올가매고 몇 년 혹은 몇 평생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독이 되는 감정입니다. 미국의 심리사이언티스트인 가이원 씨는 건강한 죄책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만회하고 고칠 수 있게 도와주지만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은 독약처럼 우리 몸에 퍼져 해를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생존 죄책감이나 분리 죄책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나
불의 사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왜 나만 살아남은 걸까 하는 생존 죄책감에 자주 시달립니다.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생존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꼭 죽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 외에도 일상 속에서 생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거나 다른 사람들이 고생할 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조기 대응은 바로 분리 죄책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다른 누구를 포기했을 때 이런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꿈을 누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가족이 저리 금고 받고 발달 때 혹은 수단에 나가는 일, 몸이 아픈 가족을 접지 못하면 심한 죄책감을 마음에 시달립니다. 또 혼자 출장에 여행 갔을 때 집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 여행자들 즐기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함께 행복해서 두 사람들의 집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분리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생존 죄책감과 분리 죄책감의 문제는 무뚜렷하게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하거나 실수를 말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은 마치 고장난 경보기가 계속 잘못된 경보를 내보낸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경보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자신이 무언가를 소홀할 만한 가치가 없는, 편하게 잘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상상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감정은 자료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처럼 죄책감 포함된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앞서서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적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이러한 죄책감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는 사실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 여행 중에 집에 두고 온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가족과의 친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을 누린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때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사람들 모두 충분한 자원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죄책감을 느끼면, 그건 당신이 인간관계 속에 생각한 사람들 누구나 분명받는 걸 인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스스로 오는 죄책감의 목소리에 들리면 스스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사회의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요구는 자신의 것보다 중요하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여성은 언제나 희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주입하는 가정 혹은 사회에서 자란 사람은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의 역할과 여성에 대한 기세 때문에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가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소리를 들으면 과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바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 아름답지도 않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자신이 만족하는 많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 때로는 휴식이 필요한 사실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죄책감을 감사함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학자 촉텐 진파는 죄책감을 느끼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빚는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모든 초점을 나에게 집중시켜 마침 나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죄책감으로 깊은 우울에 빠졌을 때 떠올려 보니 정말 그때는 내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운 게 난처 하면 듣고 어딜까 숨을 고르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에게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세상은 오직 오물이 있고 위로 보이는 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확장하고 죄책감을 감사함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생존 죄책감이나 분리 죄책감이나 가장 먼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원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 목표를 세우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아야 합니다. 잠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느껴봅시다. 이 감사함의 감정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는가요?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그런 다음 감사함과 하나가 세워봅시다. 죄책감은 사람들을 자기만의 세상으로 묻혀들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은 힘을 스스로 쓰고 자신만의 세상을 더 높게 확장해 사는 사람에게도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함을 행동으로 바꿔 사회의 불공평함을 해결하고 노력할 수 있고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열정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떤 죄를 죄책감은 가볍고 어떤 죄책감은 알고 무겁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책감의 목소리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선 죄책감은 호공, 부지 죄책감은 어디든 붙고 되면 머릿속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죄책감 범위가 적절한 이름을 붙여 그 감정은 감사함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과 행동을 느끼고 행운을 느끼고 감사함은 행동으로 옮겨 앞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다음 영상 환영팀보다 감정을 환영하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